지하실에 무당 귀신. 도쿄 변두리 지하 깊숙한 곳. 햇빛 한 줄기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한 여성이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다. 25살의 피아노 강사 미사키. 그녀가 선택한 이 지하 원룸은 월세가 저렴했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파트 1. 지하실의 고독. 나는 이곳에 이사 온 지 2달째였다. 도쿨 변두리 지하 원룸. 창문 하나 없는 이 공간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방음을 위해 설치한 스펀지 벽면은 습기로 인해 검은 곰팡이가 핀 지 오래였고 천장 한쪽 모서리에서는 끊임없이 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물웅덩이를 만들어냈다. 밤이 되면 이곳의 적막함은 더욱 짙어졌다. 특히 자정이 넘어서면 철문 틈새로 들어오는 한 마리의 검은 고양이가 있었다. 그 고양이는 평범한 야옹소리가 아닌 마치 아기의 울음소리와 노인의 신음소리를 섞어놓은 듯한 기괴한 소리를 내며 나를 바라봤다. 그 노란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이상하게 빛났고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는 그 시선에는 뭔가 인간적인 것이 느껴져 소름이 돋았다. 처음에는 그저 배고픈 길고양이려니 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 고양이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내가 잠들려고 누우면 어김없이 나타나 내 침대 주변을 맴돌며 그 섬뜩한 울음소리를 냈다. 마치 나에게 뭔가를 말하려는 듯 아니면 경고하려는 듯. 나는 점차 이곳에서 잠드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파트 2. 첫 번째 꿈. 그날도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소파에 누워 낮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갑자기 에도시대의 북적거리는 장터 한가운데 서 있었다. 상인들의 외침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고 코끝에는 생선 비린내와 향신료 냄새가 진동했다. 그런데 시장 구석 한편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새하얀 무복을 입은 누파 하나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광기 어린 표정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몸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무엇인가를 구경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모두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쪽으로 다가갔는데 순간 그 무당이 고개를 돌려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얼굴,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반쯤 썩어가는 듯한 피부, 텅 빈 눈구멍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액체, 그리고 입가에 걸린 섬뜩한 미소. 찾았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쇠스랑으로 칠판을 긁는 소리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려 했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가위 눌림이었다. 파트 3. 귓속의 속삭임.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런데 귓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꿈속의 무당과는 전혀 달랐다. 오히려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나랑 놀자. 가지마. 그 목소리는 마치 연인의 속삭임처럼 나긋나긋했지만 동시에 섬뜩한 차가움이 스며 있었다.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고 마치 누군가가 내 귀에 직접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는 듯한 느낌이었다. 안 돼. 혼자 두지 마.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고 동시에 더욱 무서워졌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무서움보다 분노가 먼저였다. 이년아, 썩 꺼져라. 내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소리에 스스로도 놀랐다. 순간 온몸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며 가위가 풀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지만 여전히 을씨년스러운 지하 원룸뿐이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분명 뭔가 달라진 기운이 느껴졌다. 파트 4. 두 번째 악몽. 며칠 동안은 평온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똑같은 꿈을 다시 꿨다.
에도시대 장터 그리고 그 섬뜩한 무당. 이번에는 그녀가 더 가까이 있었다. 바로 내 옆에서 뜨거운 입김을 내 얼굴에 불어넣고 있었다. 그 입김에서는 썩은 고기 같은 역겨운 냄새가 났다. 깨어나려 했지만 또다시 가위에 눌렸다. 그리고 또다시 그 젊은 여자의 목소리. 도망가지 마. 너랑 더 놀고 싶어. 이번에는 목소리에 원망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 있었던 누군가가 드디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꾸 도망가려 한다고 삐친 아이처럼. 왜 나를 혼자 두려고 해. 나도 외로워. 그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뭔가 실제하는 존재가 나에게 접촉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고 이번에도 분노로 소리쳤다. 내가 내 친구가 아니야. 저리 꺼져. 파트 5. 지하실의 저항. 다음날 이른 아침 밖에서 보리를 보고 돌아와 지하실로 내려가려는데 계단 중간에서 발걸음이 멈춰졌다. 아래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밀려오고 있었다. 마치 강한 바람이 아래에서 위로 불어올리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바람이 아니었다.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밀어내려 하고 있었다. 한 발 더 내려가려 하자 온몸에 전기 충격 같은 것이 몰려왔다. 수백 개의 바늘이 한꺼번에 피부를 찌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머리끝부터 발가락 끝까지 찌릿찌릿한 전류가 흘렀다. 뭐야? 이게 뭐야? 나는 중얼거리며 계단을 붙잡았다. 도망가고 싶었다. 당장 이 집을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도망가면 영원히 쫓길 거야. 여기서 맞서 싸워야 해. 그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존재가 내게 전해준 메시지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도망가서는 안 된다고.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파트 6. 정체불명의 호통.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숨을 내쉬면 하얀 김이 나올 정도였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내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마치 거대한 바위가 내 등 위에 올라탄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내 입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나왔다.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훨씬 낮고 굵은 마치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 같았다. 내 한을 알지만 사람에게 해를 끼쳐선 안 된다. 내 자리로 돌아가라. 나 자신도 깜짝 놀랐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왜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내가 받은 고통은 안다. 하지만 그것을 무관한 사람에게 풀어서는 안 돼. 이제 그만 떠나라. 목소리는 점점 더 위험있고 강해졌다. 마치 오랫동안 영적인 수행을 한 고승이나 무당의 목소리 같았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나를 짓누르던 압박감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다. 파트 7. 사라진 기운. 몇 분간의 대치가 이어졌다. 보이지 않는 존재와 내 안의 또 다른 존재 사이의 싸움 같았다. 나는 그저 그 중간에서 몸을 맡기고 있을 뿐이었다. 서서히 압박감이 사라지고 찌릿찌릿하던 전기 충격도 멈췄다. 공기의 온도도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소파에 주저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무서움보다는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존재가, 그 귀신이 말이다. 얼마나 외롭고 한이 서려 있으면 이런 식으로라도 사람과 접촉하려 했을까? 이제 그만 떠나라.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이번에는 따뜻했다. 위로하는 듯한 톤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파트 8. 메일의 진실. 며칠 후 나는 인터넷 공포 체험담 게시판에 내가 겪은 일을 올렸다. 반신반의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며칠 뒤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겪으신 일을 읽어보니 제가 1년째 추적하고 있는 무당 귀신과 일치하는 점이 많습니다. 에도시대 무당복을 입은 노파의 모습, 젊은 여성의 목소리로 유혹하는 수법 모두 같습니다. 매우 위험한 귀신입니다. 혹시 또 나타나면 연락주세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정말로 귀신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후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검은 고양이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이상한 꿈도 꾸지 않았다. 그리고 한 달 후 그 사람에게서 다시 메일이 왔다. 그 무당 귀신을 신주쿠 시장 근처에서 잡았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성불시켜 드렸습니다. 나는 그 메일을 읽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신주쿠 시장 근처라고? 나는 부랴부랴 지도를 확인해 봤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하 원룸의 주소를. 그리고 경악했다. 이곳은 신주쿠 시장 바로 옆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날 밤 내가 겪은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정말로 무당 귀신이 이곳에 있었고 나는 그것과 직접 대면했던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알 수 없는 힘이 그 귀신을 물리쳤던 것이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만약 그때 도망갔다면, 만약 그 힘이 내 안에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지하 원룸에서 나온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자정이 되면 어둠 속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혹시나 다시 그 목소리가 들릴까봐. 나랑 놀자. 가지마.